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10시 50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시작하면 최근에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회전율이 조금 떨어지는 듯해서 한두 종목 정도는 조금 제거하고 종목 교체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을 갖다가 높게 잡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대략 5에서 10% 정도 되는 것도 한두 개 정도를 빼고 좀 더 속도를 높여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쭉쭉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폭의 수익에서 회전율을 빨리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의 또 계좌가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야, 요거밖에 안 먹냐 또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속도를 변화시켜야 되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빨리빨리 어떻게 시장 상황에 맞게끔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제는 체크 안 했었는데요. 오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믿고 기다리고 꿈과 희망이 있으면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눌림 잘 들어오고 이번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터지면 전고점보다 뭐하다? 높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지금 전고체 관련돼서 엄청나게 빡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지원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받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전고체 관련된 테마 또 ETF 구성들 보면, 펀드 구성원들을 보면, 넘버 원이 뭐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고 넘버 투가 대주전자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뭐 파마 리서치 이야기만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금 언짢긴 합니다만, 뭐 이것도 때가 되면 분명히 저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 살살 올라왔다고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려보면 눌림 들어왔죠. 여기서 안 터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하방이요? 아래로 터뜨릴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그럴 상황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터지면 우리 수익률 여기보다 높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이번 달 내에서는 분명히 위로 터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 제가 말씀드린 10중 8, 뭐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가 좀 막혔는지 좀 뚫렸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납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에게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규 편입 진행하겠다. 33,400원에 비중 20%.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동물 실험 관련된 부분에 금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에 관련돼서 그러면 이 오가노이드 쪽에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또 많이 관심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죠? 눌리고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안 잡으면 어디서 잡아? 그쵸? 자, 이건 첫 번째 양봉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 케이스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보호해서 부분도 여기서 다 털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번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또 이제 6월달 끝나고 7월부터 하반기로 가잖아요. 그럼 또 바이오의 찬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의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루닛하고 제가 신테카 바이오도 보고 있는데 신테카 바이오 계속 눌리고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일단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포인트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최근에 보면 근데 제가 이쪽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드리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돼 앞으로 6개월 내에 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좀 변화를 좀 시켜 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고 그런 것들은 대략 보면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좀 몇 종목은 종목 교체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플러스로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 마이너스에서. 그럼 또 정리하면서 또 바꿔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야, 수익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수익을 못 냈어 라고 해서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고 스피드 있게 가는 것도 때로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JNTC, 이거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또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주셔라. 하방 열어두고 갑니다. 쫄지 않고 갑니다. 아시겠죠?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비중 확대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유리기판 이거 내용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뻥을 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사기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앞으로 괜찮다. 목표가도 상당히 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2월 가면서 CES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갈 수가 있겠죠. 하락한 것만큼은 충분히 한다고 해도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방 내려가야 10%고 올라가면 20%고 근데 더 올라가면 목표가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저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고, 어제 잠깐 보셨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뭐였어요? 예, 관세 협상, 이것 때문에 대부분 지금 그 뉴스 관련된 내용이 조금만 좋아지면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런 거 기다려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뭐, 지금,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한 10만 5천 원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만 8천 원 정도였고요. JW 중해제약은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SK바이오본도 지금 플러스 상태고, 전혀 뭐, 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선반영을 다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가 리가캔바이오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변동성이 있으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중 구간에서 포지션 잡고 한 번 또 우리가 물량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협상 내용 나오는 거 딱 보고 비중 확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비중 확대하냐고요? 유한양행 쪽에다 비중 확대를 좀 때려 넣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좀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RF 시스템도 뭐 최근에 좀 올라왔다 좀 빠졌는데 뭐 지금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눌리고 있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잡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비중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뭐 근데 8% 먹고서 우리가 빠져야 되냐라고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위로 찔렀다가 찌르고 이러는 것들은 이게 나쁘다는 소리입니까? 안 나쁜 거예요.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걸 시그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지진파도 이런 거 빵 떨어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그리고 꽝. 이거죠. 이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진은 이게 무서운 건데 파동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파동이지. 뭐 어떤 파동에서요? 주식 파동에서 이게 제일 좋은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잔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행은 위로 틀 때 한번 빵 세게 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빈 공간이 여기잖아요. 5,500원에서 5,750원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버틸 땐 버텨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기본 수익률 이상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버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들어오면 뭐 한다? 예, 비중 확대, 20% 비중 확대하는데 뭐 소폭 마이너스일 땐 안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 아래쪽에 나와야죠. 한 4,200원, 4,300원 뭐 이 정도 가야지. 10% 정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또 우리가 또 5% 안쪽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하지 말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 뭐, 이거 버텨주시면 되고, 뭐, 베트남 관련된 무역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거기 관련돼서 생산하는 것들, 뭐,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또 나오게 돼 있으니까, 물론, 뭐 과거처럼 명성이 높진 않지만 지금 동사의 주가가 너무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내려가도 전혀 뭐 지금 뭐 던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죠. 아마 전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뭐 포기 상태일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원래 투자라는 것은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의 90% 이상이 우리보다 비싸게 들고 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답이 나오는 종목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필요 사이의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7,370원 뭐 며칠 전에 또 8% 잠깐 치고 나왔었죠. 이건 잘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1 2평입니다. 그러면 정배열 종목인데 61 2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혹시 내려가면 쫄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지 않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양봉 보시고 뭐 한다? 평단 조절을 한다. 비중 확대 진행을 한다. 이런 건 쫄지 않는다. 자, 61평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해요?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포인트가 되면 이걸 근데 미리미리 잡을 수 있냐 없냐 아니잖아. 그렇게 못 잡혔습니다. 여 위에서 하는 건 돌파형 매매고 아래쪽에서는 뭡니까? 눌림목에서 눌림목 매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1편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말라 이거죠. 꼭 주가가 하락하면 자꾸 섭섭하고 뭐 그래요. 근데 즐겁게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이건 절대로 주가가 하방으로 뭐 전저점을 갖다 훼손하면서 내려갈 만한 상황인 종목입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매크로 작살이어야 돼요. 매크로가 작살 나려고 한다 그러면 뭔 짓이 나타나야 됩니까? 글쎄 뭐가 있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뭐 달러가 갑자기 달러나 미국 채권의 가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을 하거나 뭐 어마어마한 일이 좀 터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없잖아. 이미 약세는 다 터졌잖아요. 트럼프가 워낙 세게 질러놔가지고 그런 거 다 극복하고 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리고 AI 테마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가 지금 8월 달에 나오는 신정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AI 국가대표도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되면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한 번 정도 시장은 한 번 돌린다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거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다 빼먹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글쎄 오늘 조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느낌은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뭐 또 갈 데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고 뭐 갑자기 중국이 무관세래네. 무비자 여행 단체 관광의 무비자 여행 허용하는 내용들 나오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화장품 관련된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수출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럼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들어오겠죠. 요 정도 한 번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잉그로드 랩이 최근에 떴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난번에 우리가 줄겨가지고 조금 뭐 마음의 위로를 삼았었는데 그 좀 기다려 보시죠. 제가 볼 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뭐 갈 데 없으면 어딘가 한번 또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주식시장이니까 그거 보면 또 장대 양봉 보고 한번 치고 빠지고 나와도 괜찮죠.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해도 5%는 나오니까 뭐 대략 뭐 여러분 잘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또 미학을 발휘해 보시면 좋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잉, 뭐 오늘 평단 조절을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서 감세 법안이 또 확대돼서 진행을 했죠. 35%까지 뭐 이렇게 세액을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 오늘 삼성전자도 치고 올라가고 어쨌든 그렇죠. 전방업체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네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것들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올라왔다가 눌림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평단 조절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평단 조절하고 싶어 죽겠지 저도. 왜? 이거 평단 낮춰가지고 먹을 때 또 치고 올라갈 때 또 제대로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타임이 좋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단 조절을 할 생각을 한 거고요. 크게 보다 지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제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무역 협상 진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세가 45%에서 20%로 낮춰졌잖아요. 한 반은 깎아주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그 정도 감안하고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절반은 깎아준다. 절반보다 우리가 더 깎으면요. 우린 더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기자회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제가 뭐 글쎄요. 지금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뭐 성과가 좀 하락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지금은 달러의 약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판 가격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다 복잡한 내용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조선업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 부분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조선에 관련된 내용들. 근데 저는 이번 무역협상 진행하면서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전방업체는 좀 항상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재 쪽에 있어서 특히 엔진 부분은 저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주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죠? 중국의 수주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엔진 산업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27,850원인데 지금 27,350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쫄아야 됩니까? 500원 빠졌어.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중도 제가 상단에서 잡았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은 뭐 한다? 20%만 들어간다는 게 제가 국룰 아닙니까? 자, 그럼 좀 아래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저 26,000원 쪽으로 오면 여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잡아주면 되죠. 평단도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드립을 해 나가다가 제대로 또 한번 치고 올라오면 그때 또 수익을 먹으면 수익 날 때만 기뻐하지 마시고 과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가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이 프로세싱을 여러분들과 같이 밟고 있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 그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노하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요때 요거 사세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는 귀신 하레비가 와도 못한다니까. 아, 이 정도쯤은 맞아. 여기서 대략 보면 이 정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중 한 8을 맞춰도 2는 틀려. 잘 아시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상당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과정을 갖다 익히다 보면 여러분들도 노하우가 많이 또 증가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도 박스권으로 가는 거잖아. 여기선 이렇게 여긴 아니라고 이리 오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여기지.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뭐야? 벌써 이제 겨우 이제 한 4일 정도 들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러시면 혹시 있었다 생각하면 반성하세요. 반성 실컷 해야 돼. 네,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기대치를 두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과정 없는 그런 거 하다 보면 언젠가 혼자 됐을 때 외롭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체크해 보도록 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잖아요. 16810이나 16450이나 물론 최근에 보면 LNG 성과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방송쟁이들 이야기고 그거 감안해서 지금 내려온 거 아니야? 그리고 조정에 들어서 바포도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지. 여기 여고 하도 저는 걱정, 처음부터 얘기 들 때 여기까지 열어두고 좀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라는 건, 아, 이게 최악일 경우는 어디까지 올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놓고 나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본이 조정 봐서 이빠이 조정 받으면 이거 마운틴 깨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모멘텀만 들어오면 돼요. 모멘텀만. 그래서 제가 볼 땐 조선업 관련돼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땐 모멘텀 들어올 거다. 특히 뭐 이거 LNG선 아닙니까? 그죠? 그거 관련된 것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근데 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미국은 이쪽 부분에서 계속 수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 중단하고 미국 가스 땡겨가. 미국 가스 뭘로 땡겨갈 거야?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때 가스관을 바다 밑으로 뭐 깔아둘 것도 아니고. 그럼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 우리가 뭐 합니까? 60일까지는 열어주세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평단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20%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이거 3번 정도는 평단 조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커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S&T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기타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잘 반응이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고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JYP 오늘 엔터 쪽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 평단 조절로 대응해 나갈 테니까요. 이거 뭐 성수기 들어섰는데 눌림 생기면 무조건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요번에 좀 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L 같은 경우는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묵직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빼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수가보다 위로 올라가잖아. 수익이 뭐 5에서 7% 정도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빼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회전율 유지해야 되니까. 자, 그런 거 빼내면서 뭐를 하겠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 비중,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답은 나와. 분명히 답은 나올 거예요. 시간을 두면. 근데 시간 오래 두고 가면 또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비중을 갖다 어떻게 수익 날 때 조금씩 떨어내면서 비중 낮췄다가 나중에 한 방에 또 때려잡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평단 조절하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리는 거 다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아무 때나 버리진 않아요. 내용이 있을 때. 어떨 때 하겠어요? 보통 좀 큰 수익이 났을 때 같이 정리해주는 쪽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항상 연습을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한다 하더라도 항상 버리는 걸 잘 못하면 주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항상 버리는 건 잘해야 돼요. 손해나고 못 버린다고? 그건 크레이지한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익이 날 때, 같죠? 좀 손해가 있던 거 한 번 정도 털어주면 현금량도 늘어나고 유동성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회전율도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다시 또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못 찾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건 과거에 여러분들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그런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L이 30% 수익이 났어. S&T 에너지가 마이너스 20이야. 같이 털어. 그리고 같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시면서, 근데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날 때, 그렇죠? 그 기분만 즐기지 마시고 안 좋은 것도 같이 비중을 축소하시던 비중 컨트롤을 잘하는 거랑, 그죠? 약간 빌빌하고 손실 나는 종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손실은 적게 먹고 수익 날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수익을 갖다 구현해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갖다 관리해 나가는 일명 단돌이,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하고는 달라요.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안 돼도 열심히 갖다 돈을 퍼붓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안 되면 뭐야? 수익 돈 다른 게 돈 벌릴 때 버려버리면 되는 거거든. 사업할 때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개 부서가 진짜 적자가 많이 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하고 안 좋은 것 같이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회사를 다시 뭡니까? 새로운 모델에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기업 경영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해주는 채널이 어딨어. 그죠? 자, 어느덧 3부 시간,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즐기는 방법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과 일반 회원 가입을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내용을 전달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니케어맨의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게는 개장 전, 장중, 마감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코칭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과 더불어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통해 안정적이며 적정한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종목의 수익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